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시원해졌죠? 네, 정말 시원해졌어요. 가을은 또 어김없이 옵니다. 네, 어김없이 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네, 오늘은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삶의 지혜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 3번의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씩 또 복습도 하면서 또 새로운 얘기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호응을 기대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음악 치료사를 하다 보니 또 가끔 또 이렇게 악기를 또 만지는 걸 좀 좋아해요. 리듬을 타야 되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근데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리듬부터 타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노래예요. 보세요.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쉽죠? 너무 잘하세요, 지금. 자, 여기에 이렇게 가사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름 나시느라 애쓰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어요. 가을이 조금씩 오고 있네요. 하모니를 이루니 행복합니다. 시니어 TV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즐거워요. 이렇게 리듬을 타면요. 즐거워요, 일단. 그리고 유발성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이런. 네. 여러분, 제가 이 간단한 도레미파솔파미레도로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손자하고 이렇게 소통하셨대요. 전화하면서 장식이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나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약속이 또 안 했는데 그냥 따라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러셨대요. 내일 가서 피자 시켜줄게. 그랬더니 손자가 고구마 피자 시켜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리듬이지만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요. 그렇죠? 예. 정말 손녀분들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는요, 그냥 나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사실 한 번씩 시켜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금 참아요. 네, 오케이. 네. 자, 오늘은 또 치매야 물러거라. 네, 이런 제목이 나왔네요. 여러분, 치매 정말 밉잖아요. 정말 치매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젊은 치매도 많아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음악 봉사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렇게 또 치매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치매를 맞이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어르신들하고 외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걷자, 쓰자, 읽자, 웃자, 배우자, 나누자, 감상하자, 노래하자, 사랑하자. 이렇게요. 그랬더니요, 얌전하신 어르신들이요,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도 이거 다 해요. 나는 힘들어 못해 이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팔 올라갔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리듬을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흥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거자 수자 이렇게 글자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내가 걸어가는 모습, 내가 뭔가 쓰는 모습, 그거를 상상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서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감상하자는 내가 음악회 가서 감상하고 또 미술 전시회 가는 나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오케이? 자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하자는 많은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다독이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케이?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자, 걷자, 쓰자, 읽자, 웃자, 배우자, 나누자, 감상하자, 노래하자, 사랑하자. 한 번 더 빨리 시작. 걷자, 쓰자, 읽자, 웃자, 배우자, 나누자, 감상하자, 노래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리듬을 타면 또 즐거워요. 그냥 이렇게 말할 때 하고요. 이렇게 동작과 그리고 소리를 같이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더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우리 뇌가 우리 주인님께서 지금 신나시는구나. 기분 좋은 행복 호르몬을 팡팡팡팡 발사하고 호르몬이 팡팡팡팡 나와요. 제가 치매 어르신들 참 음악 봉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 그중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래요. 주간 케어센터예요. 주간 케어센터 아시죠?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때, 거기에서 음악 봉사를 할 때였어요. 음악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군고구마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긴 전부 치매 어르신들이에요. 경증, 중증 다 계신 분.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들 이게 지금 무슨 냄새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군고구마야, 군고구마 이러시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도요. 그냥 그 냄새는 여기에 다 기억이 되어 있나 봐요. 군고구마야, 군고구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먹을 게 정말 많죠. 먹을 게 많지? 그러더니 한 어르신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먹을 게 많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데 추운 나라는 농사를 못 지어서 먹을 게 없어.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도 막 신이 나서 저도 모르게 즉흥으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자, 진도 아리랑의 고구마도 맛있어, 감자도 맛있어, 먹을 것도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총각김치도 맛있어, 동치미도 맛있어, 먹을 것도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아라리가 났네. 신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로요 이 진도 아리랑의 그 리듬에 맞춰서 만든 가사는요 끝도 없어요. 집에 끝도 없어요. 지금 막 떠올라요. 내 이야기가 3박 4일이면 그대 이야기는 5박 6일. 저 양반 스토리는 밑도 끝도 없구나. 어이 아리아리랑 이렇게도 하고. 네. 인생 뭐 있냐 그렇고 그런 거 아침부터 활짝 웃고 어깨춤을 추세 뭐 이렇게 그런 게 막 즉흥적으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진도 아리랑 추임새는요 이렇게 꼭 어르신들만 하고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젊은 사람들하고 할 때도요 이 리듬을 많이 이용했어요. 가사를 바꿔서
과장님, 부장님 이래가면서 뭐 그렇게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즐기시라고. 그렇죠? 이렇게 또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감사할 게 많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시니어가 됩시다. 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연극하시는 분들이 와서 선생님, 저희가요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500원 그랬어요. 네, 그래요.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을 많은 분들이 정말 선하게 사용하신다면 강사로서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진도아리랑 즐기세요. 네, 제가 치매 어르신들 봉사할 때 재밌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음악 치료 그 방이 있어요. 방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아버님이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허리가 꺾구정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 아버님한테 어딜 들어올라 카노? 이 인간 안 나가나? 막 이렇게 이 인간 어디 들어올라 카노? 사투리를 쓰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분하고 조금 닮았대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살아생전에 아주 많이 힘들게 하셨대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속에는 그냥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아주 얼굴이 닮지는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닮으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인간 또 들어올라 가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 여린 분이에요. 막 이러고 있다가 발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러고 너무 안 돼 보이세요. 그래서 네, 할머니 남편분이 아니세요 하고 이렇게 또 앉혀드리고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서로 마주 보이지 않는 위치에 그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뒤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렇게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네, 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87세 되신 할머니와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거기서 커플이에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물론 그 두 분은 다 혼자 되셨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 하면은 똑같은 의상을 가끔씩 입게 해요. 조끼를 색깔만 다르게. 그렇게 해서 거기 오면 커플이 돼요. 손잡고 다니세요. 그 센터 안에서. 그렇게 아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 할아버지는 은행장 하셨던 분인데 할머니는 한글도 서툴러요. 자, 거기에서는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 상황에서는. 그냥 내 옆에서. 그 할머니는 잘 모르는 한글이지만 떠듬떠듬 읽으면서 제가 노래할 때 그 가사를 이렇게 펴서 할아버지를 보여드려요.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이러면서. 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좀 차분한 얘기.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정경을 배경으로 돌리자. 여러분, 우리 속상했었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렇게 떠오르면 그 사람하고 뭔가 안 좋았던 그게 먼저 딱 떠오르죠. 그죠? 안 좋았던 그 사람의 뭔가 안 좋은 점이 뭔가 딱 떠올라. 그렇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 안 좋았던 그 전경을 좀 이렇게 좀 뒤로 좀 배경으로 보내고 좋은 것을 다시 좀 끄집어내면 어떨까? 전경과 배경. 고등학교 때 사실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참 예비고사를
몇 달 앞두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참 슬픈 건 둘째고요. 두려웠어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지? 동생들 셋 어떡하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이제 끝나고 학교를 갔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아니 아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짝이 미정아 이래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니까 저를 잘 모르시겠죠? 마 너희 집 안방인 줄 알아 임마? 자고 있어 임마? 이러면서 저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잔 거 아니었거든요. 수업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무서운 채로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잘나면 밖에 나가서 자 임마.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출석부 까만 출석부 기억나세요? 그 까만 출석부로 제 등짝을 2대를 딱딱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정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못 들으셨는지. 근데 워낙에 조금 무서우신 분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딱딱 맞고 그냥 그 길로 나가서 그 학교 교정에 그 정원 있죠. 여학교 이렇게 교정에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냥 흙을 파고 또 흙을 메꾸고 그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냥 너무 창피했고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너무 창피했고 근데 종이 울렸어요. 친구들이 확 나와요. 미정아 괜찮아? 미정아 괜찮아? 또 한바탕 울었어요.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부터 바로 몇 년 전에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를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나 궁금했어요. 학교를 갔어요. 친구들도 보고. 근데 그 선생님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선생님을 살면서 항상 원망했어요. 그 선생님하고 비슷한 분, 목소리가 비슷한 분만 봐도 뭐지? 그렇게 저는 그때 상처가 두려움이 컸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초라하고 살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몇 개 없고 검은 반점이 막 있고 눈도 가부종하고 그런 선생님으로 아주 노인으로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저렇게 힘없고 초라한 노인을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는 어떤 변화가 왔어요. 그래 이제 그 선생님 그러면은요 그 전까지는 찰싹찰싹 그게 떠오르고 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임마 그거였는데 그게 저 뒤로 가고 그 힘없는 선생님의 모습과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모습 그 두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정경과 물론 저의 사례이긴 하지만 정경과 배경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불행을 느끼게 했던 나를 슬프게 했던 나를 분노케 했던 그런 정경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뒤로 내보내는 그런 훈련을 하자. 좋은 것도 좀 앞에 오게 하자. 오케이. 그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괜찮았나요? 제가 좀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무슨 자죠?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긍정할 때 결국은 정경을 기분 좋은 정경을 자꾸 앞으로 꺼내자라는 것은 꺼내자라는 것은 뭘까요? 긍정을 키우자. 긍정을 키우자라는 거죠. 자, 위에가 뭐죠? 그칠지, 밑에는 6달월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월이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문의 아래로 가면은요, 월이 하늘의 달이 아니라 몸뚱아리 6달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잠시 멈추고 뭔가 이렇게 좀 지그시 바라보는 거, 그것이 긍정이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그것이 긍정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긍정을, 긍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좀 좋아하면 좋은 한자. 네, 네, 네. 긍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참고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 박사가요, 긍정 심리학을 얘기했어요. 네, 도대체 긍정 심리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심리학은요, 우리가 보통 아는 심리학은 우리의 분노, 절망, 슬픔, 저렇게 다운돼 있는 우리의 그런 심리들을 이렇게 영 상태로 끄집어 올려주는 것, 즉 마이너스 상태에서 영 상태로 끌어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기존의 심리학이다 라고 한다면, 긍정 심리학은 뭐냐면은 그 0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 행복하게까지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긍자가 나와서 제가 이 긍정 심리학의 얘기를 아주 짧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3대 조건은 몰입, 즐거움, 삶의 의미. 여러분, 한번 단어 한 번씩 보세요. 몰입, 즐거움, 삶의 의미.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감이라 하면 그냥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어떤 비교 대상이 없이 그냥 나 괜찮아. 근데 자존심이라 하면 비교 대상.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럴 때 자존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으로 잘 무장된 우리 시니어분들은요, 그냥 솔직히 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좀 가르쳐 달라고도 말하고, 네, 그냥 솔직해요. 그리고 당당함이 있지만 그 당당함이 어떤 무례함이 아니라 편안한 당당함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앞세우는 분들은 몰라도 막 그냥 나로 하고 이제 막 우기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자존감은 정말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자존감이 잘 발달이 된 노인분들한테는 우리한테 중요한 자아 통합감이 잘 발달될 수 있다. 좀 이따가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긍정 심리학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아셨죠? 네. 0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까지 해주는 것이 목표라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새로운 한자. 이게 뭐죠? 여러분, 왼쪽은 아시죠? 불화예요. 뭐냐? 이 정수리에 불이 있어. 머리가 뜨끈뜨끈해. 그냥 번뇌가 많아. 번민이 많아. 그래서 번민할 때 번자예요. 네. 그래서 이 번민, 우리 좀 버릴 거 좀 버리자고요. 버릴 거 좀 버리고 좀 잊을 건 잊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오늘 4번째 마지막 하면서 제가 좀 동작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신 동작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먼저 워밍업. 자, 털자 털어. 같이 털자 털어. 팍팍 털어. 팍팍 털어. 자, 털 건 털고. 털 건 털고. 버릴 건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잊을 건 잊고. 잊을 건 잊고. 날릴 건 날리고. 말리고. 묻을 건 묻고. 묻을 건 묻고. 좋은 것만 품자. 좋은 것만 품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털 건 털고, 털 건 털고. 오른쪽 왼쪽 한 번씩. 어떻게 하느냐. 내가 털 게 뭐가 있지? 떠올리면서. 물건일 수도 있고, 이 고약한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그쵸?
털어내버리고 싶은 그걸 상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작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왼쪽 시작. 털 건 털고 털 건 털고 버릴 건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잊을 건 잊고 잊을 건 잊고 날릴 건 날리고 날릴 건 날리고 묻을 건 묻고 묻을 건 묻고 좋은 것만 품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자, 털 건 털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번민 번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눈 거예요. 그래요. 이 가을에 여러분 많이 털어내시면서 멋진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다가오는 가을에 지금 조금 전에 털기 했죠?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합니다. 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니까요 아파트 너무 멀쩡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아깝겠죠. 그러나 이제는 좀 줄이자 심플하게 살자 이제 그 운동이에요. 저도 최근에 많이 버렸어. 그러니까 공간이 막 생겨요. 여러분 집에 공간이 너무 없으면 기의 흐름이 안 된대요. 그리고 못질도 너무 많이 하면은 기의 흐름이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좀 공간을 뻥뻥 좀 이렇게 좀 남겨놓자.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살았어요. 네. 이 가을에 여러분들 좀 공간 널찍한 여러분들 집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또 도대체 만트라가 무엇인가? 만트라. 제가 만트라 이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잠시 조금 적었어요. 만트라는요. 누군가를 축복을 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우는 일종의 주문 같은 거예요. 네, 일종의 주문 같은 거예요. 참된 말이라는 뜻, 뭔가 깨닫는 지혜, 정신통일을 위해서 말하는 어떤 뭐 단어와 단어의 조합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문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신비한 위력을 가졌다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 네. 제가 이제 저도 늦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렇게 주변머리도 없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파워링이라 그러죠. 내가 나를 힘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변머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나도 뭐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강사 초기에 만든 저의 만트라가 왼편에 있는 거예요. 잔잔한 행복, 기나긴 사랑, 차분한 열정, 조용한 외침, 끝없는 창조, 샘솟는 호기심, 경계를 넘어. 이것이 나이고 내가 이것이야. 그러면서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딱 읽으면은요 힘이 딱 생겨요. 그리고 허리가 딱 펴지는 느낌. 내가 나를 힘주는 어떤 주문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해 주셨고요. 자기 나름대로 또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이렇게 길게 못 만들고요.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네, 한 줄로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김창수. 멋있죠? 은퇴했지만 계속 뭔가를 자기는 한다. 또 배워서 남주는 이정길. 자기를 외치면서 내가 나한테 힘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문 같은 거를 만트라라고 해요. 제가 강사 초기에는 저렇게 만들면서 뭔가 노래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니까 뭐 창조, 저는 호기심도 솔직히 많았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분한 열정, 막 요란한 열정, 막 그거는 나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래서 저도 그냥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 무료 승차가 시작되고 나서 몇 달 전에 되고 나서 만들었어요. 오른쪽 거는. 네.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한 시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한 시니어. 네. 저걸 보면 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무료 승차권을 받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내려놓는 또 그런 마음도 생겨요. 조금 생겨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 3번 했던 그런 강의를 한번 총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만트라 하셨죠? 네, 만들어 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시바타 도요 시를 소개했는데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멋있는 할머니죠. 자, 외로울 때면 하늘을 바라본다. 가족처럼 보이는 구름, 일본 지도처럼 보이는 구름, 달리기를 하고 있는 구름도 있다. 모두 어디론가 향해 흘러가고 있다. 저녁에는 석양에 물든 구름,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이 펼쳐지고 당신도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네, 이 할머니가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이렇게 가끔 하늘 바라보면서 사색도 좀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여러분. 감사일기 제가 꼭 또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루에 한두 가지의 감사거리 그 흔적을 모아두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요. 메모 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쓰기 귀찮으면 녹음해 두면 돼요. 그리고 요즘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내가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한 내용이 그냥 글자로 바뀌어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몰라서 활용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흔적을 좀 남겨두자. 매일매일은 힘들더라도 그냥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오늘 강의에서 김미정 선생님과 진도 아리랑을 하면서 너무 신났다. 그렇게 한 줄, 뭐 길게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한 줄, 그렇게. 오늘 친구랑 냉면을 먹었는데 육수가 너무나 맛있었다. 한 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 두면은요, 한 달 되면 또 이만큼 되고, 1년 되면 이만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얇은 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남겨놓고 떠난다면 우리 자손들이 볼 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날 냉면 육수를 굉장히 맛있게 드셨구나. 이렇게 자손들하고 또 소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감사 일기는 여러분 제가 사실 과제로 또 이렇게 내준 적도 있어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이 정말 눈물겨운 게 많았어요. 또 재미있었어요. 예. 코로나에 걸린 친정 어머니께 위로의 전화를 해주신 시어머니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거. 또 자동차 보험금을 대납해준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또 제 경우라면은 또 반찬도 없는데 맛있게 먹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며칠 지나고만 봐도요, 뭉클해요. 그래, 맞아. 이날 이랬지. 결국 그것도 나를 자꾸 긍정으로 무장해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쓰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사거리를 이렇게 축적해 놓자. 여러분, 오케이? 네. 여러분,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하셨겠죠.
그리고 느낀 점들을 쓰신 거예요. 아주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주제가 있어요. 365일 과시형.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라. 이제 그런 거겠죠. 그죠?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한다. 그렇죠? 자기 과시는 상대를 무시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과시에 함몰된 나머지 본인이 무시하고 있음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이제 실버타운에서 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어르신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냥 말 중에 너무 영어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좀 보기 싫었겠죠. 이제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80 넘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대화 속에서 영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막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으셨나 봐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 미움 받아요. 미움 받아요. 자아 통합감 얘기 좀 할게요. 네, 자아 통합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의연하게 기다리는 태도. 이것을 자아 통합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아 통합감은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우리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우리의 삶을 8단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노년기인데 그 노년기는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으로 그렇게 분류했어요. 즉, 이 시기에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감이 생겨요. 그리고 절망감이 생기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노화되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막 혐오하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아 통합이 잘 이루어진 어르신들은 그냥 이제 때가 되면 가겠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나온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마음. 당당하되 편안한 당당함을 보이고 자아 통합감은 자존감이 있어야 자아 통합감이 이루어진다. 네. 자아 통합감 우리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예요. 네. 자아 통합감을 잘 이렇게 우리가 갖추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 네. 그래요. 이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통합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네. 우리 마지막 발달 과업에서 우리 인생의 완성 단계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우리가 또 지혜를 발견하는 시기다. 자아 통합감은 곧 우리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지혜라는 단어도 강조했어요. 네. 여러분, 자아 통합감이라는 단어는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사전 의료 의향서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 강의를 사실 시작했어요. 그것을 등록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정말 자아 통합감이 쫙 향상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그것을 하고 나서 이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았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날 어떤 기관에 가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자아 통합감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자아 통합감은 가지고 가셔야 해요. 자아 통합감을 잘
우리 갖추기 위해서 나 사랑하게 노래를 하면서 마치겠어요. 지난번에 했었었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노래. 사랑해 자기 이름 미정아 사랑해 미정아 사랑해 미정아 정말 사랑해 고마워 미정아 고마워 미정아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괜찮아 미정아 괜찮아 미정아 괜찮아 미정아 정말 괜찮아. 네, 여러분 이 노래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 나의 자손들이 나를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라고 기억하기를 바랍니까? 그냥 여러분들 숙제예요. 네, 여러분 오늘 호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또 건배해야죠. 아시죠? 아시죠? 내 나이가 네, 자 건배. 내 나이가 어때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삶의 지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네 번의 강의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노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